안녕하세요. 로블록스 주가 말이죠. 6월 한 달 동안에 무려 21%나 급등했는데 이유가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로블록스 급등, 그로우 어 갈든과 플랫폼 성장이라는 분석 자료를 좀 살펴봤거든요. 이걸 보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. 네. 이게 단순히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. 그 배경에 있는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자체의 성장 동력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 제작 콘텐츠, 그러니까 UGC 생태계 전반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로우 어 갈든이라는 게임이에요. 그렇죠. 아, 맞아요. 그거. 이게 3월 말에 나왔는데 6월에는 뭐 로블록스 최고 인기 게임으로 바로 등극했더라고요. 네, 누적 방문 수가 12억 회가 넘고 동시 접속자 수는 포트나이트 기록까지 깼다고 하니까 이건 뭐 진짜 대단한 거죠. 완전 대박이 난 거네요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농장 가꾸기 게임인데 어린이들하고 10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확 퍼지면서 뭐랄까 바이럴 효과가 엄청났어요. 그래서 신규 사용자들을 막 끌어들이고 또 한동안 좀 뜸했던 사용자들도 다시 오게 만들고 플랫폼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은 거죠. 아, 그럼 그 게임 내에서 쓰는 돈, 그 로벅스 거래 같은 것도. 그렇죠. 그것도 엄청 활발해지면서 이게 또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바로 이어졌고요.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. 이게 그냥 뭐랄까 운 좋게 게임 하나가 잘 터진 걸까요? 아니면 로블록스 플랫폼 자체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. 뭐 파이퍼 샌들러나 모페이, 오펜하이머 같은 주요 증권사들 있잖아요. 네네. 이 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다 같이 올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. 그냥 게임 하나 잘 된 걸 넘어서 로블록스의 그 컨텐츠 추천이나 검색 기술 있잖아요. 아,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 찾아주는 거요? 네, 맞아요. 그 시스템이 되게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그로어가든 같은 이런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겠다.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예전보다 약간 숨겨진 보석 같은 게임들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게 플랫폼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바클레이즈 같은 곳에서도 이 게임 성공이 그냥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신규 사용자 유입이나 또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 같은 뭐랄까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. 결국 한 게임의 성공이 플랫폼 전체의 가능성을 딱 보여준 사례가 된 거네요. 그렇죠. 딱 그런 셈이죠.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실제 숫자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. 2025년 1분기 실적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네, 그 지표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. 하루 평균 이용자 수, DAU라고 하죠. 이게 거의 1억 명에 육박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%나 늘었고요. 와, 1억 명이요? 네, 그리고 매출은 29%. 특히 그 미래 매출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예약 부킹 있잖아요. 이것도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1%나 급증했어요. 와, 예약이 31%? 돈을 쓰는 이용자, 그러니까 월간 순결제 이용자나 총 이용 시간도 다 크게 늘었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재무 건전성도 되게 좋아졌던데요. 그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, 자유 현금 흐름은 무려 123%나 증가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현금 흐름이 엄청 개선됐죠.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지급된 보상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. 이런 숫자들을 쭉 보면 이 플랫폼 전체가 정말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네요. 네, 이런 성장은 결국 로블록스 플랫폼 자체의 힘,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 덕분이라고 봐야 합니다. 사용자가 많아지면 개발자들한테는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또 좋은 게임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죠. 사용자와 개발자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군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로블록스가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드는 뭐랄까 열린 놀이터라는 점이에요. 4천만 개가 넘는 게임이 이미 있는데 이 속에서 그로어 가든 같은 보석을 사용자들이 전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성공 가능성 자체가 커진 거죠. 아까 말씀하신 그 개선된 검색, 추천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했겠네요. 네, 그게 이 선순환을 더 빠르게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오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, 밸류에이션 부담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 지적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.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으니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존재해요.
다만 이제 바클레이즈나 오픈하이머처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로어 가든의 성공이 보여준 이 플랫텀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될 거고 또 곧 발표될 2분기 예약 실적도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추가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군요. 그렇죠. 반면에 이런 높은 성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네, 뭐 양쪽 다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. 네, 그래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그로어 가든이라는 엄청난 히트 게임의 등장,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개선된 플랫폼 기술 덕분에 앞으로도 이런 성공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, 또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1분기 실적 지표들,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활발한 개발자 생태계,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로블록스 주가를 끌어올렸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히 요약해 주셨네요. 그럼 이 모든 것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이번 로블록스 사례는 단순히 특정 기업 얘기가 아니라 사용자 제작 컨텐츠, 즉 UGC 플랫폼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사용자의 창의성이 플랫폼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, 이걸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그로우 어가든 같은 게임의 성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용자 대작 콘텐츠가 차세대 글로벌 히트작이 될 수 있을까요? 혹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게임의 형태를 완전히 넘어선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?